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레드와이어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레드와이어를 좀 선물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3월 11일 날 얘네들이 발표했던 자료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186개의 센서를 얘네들이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센서에는 뭐 태양광 센서, 항법 장치 같은 게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팔아서 매출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면은 26개의 어레이, 그러니까 얘는 로사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쭉 펴지는 태양광 센서 있죠? 그거 얘네들이 스케일 프로덕션 했다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23.8%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공위성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아까 그 거표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얘들 거표지만 보면 거의 로키드 마틴급의 그 방산 기업을 이제 연상케 하는데, 어쨌든 이번 그 분기에는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엣지 오토노미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한 요 드론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방산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방산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이 필박스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신사업이고, 여기로 나중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이제 캡처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랄까. 여기 지금 인공위성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놨죠. 세이버, 팬텀, 그 다음에 트래셔헤드, 해머헤드, 마코가 있는데, 얘들 다, 목표로 하는 고도가 달라요. 뭐 VLEO, 극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정지궤도인데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미세 중력 제조 분야에서는 일라이 릴리, 그다음에 브리스톨 메이어와 같은 대규모 제약회사들이 얘네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잘 진행이 되면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많은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까? 더 많은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지금 고객이 100개 정도가 있다. 뭐 100개가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100개의 고객 중에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요. 뭐지? 잠깐, 왜 화면이 안 움직이냐? 움직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0개의 고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100개 이상의 고객 중에 85% 이상, 그러니까 고객이 100명이면 85개겠죠? 85개 이상이, 자, 미국 및 해외의 주요 정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형 고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15번을 발사를 했다.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뭐, 로켓네이 발사를 했을 수도 있고, 스페이스X가 발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파이어플라이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15개의 발사를 했는데 70개의 레드와이어 프로덕트가 여기 실려서 우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개의 패실리티 추가했습니다. 어디에? 캘리포니아와 폴란드에 추가를 해서 고객들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찾아올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출이 24.7%가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그래서 얼마? 304밀리언 달러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인이 증가한다는 거는 나쁘진 않죠. 좋은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을 레드와이어를 찾아올 수 있는 고객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추산한 파이프라인은 7.1빌리언 달러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따낸 게 2024년도에 230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빚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막 이제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거 제출한 게 4.1빌리언 달러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애들이 이제 이 비드를 한 거, 입찰을 한 게, 입찰이라는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0.9빌리언 어치의 제안서를 이제 제출을 했대요. 입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4.1빌리언 달러를 입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많이 할수록 레드와이어 입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수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능동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투빌 레시오가 나오는데 이게 0.76이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뭐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북투빌 동향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자, 0.4. 그러니까 1이 넘을 때가 있고 1이 넘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신규 수주액 대비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을 넘는다,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는요, 신규 수주액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매출이 많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는 신규 수주액보다 매출액이 큰 경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래의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레드와이어 같은 우주 기업은 이 수치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 산업의 북투빌의 특징은 특정 시기에 큰 계약을 따내고 이후 수년간 그 계약을 매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 큰 계약이 있으면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혹은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고 불규칙한 수주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 수치에 의존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넘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1보다 낮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투빌 레시오는 이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레드와이어 볼 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드와이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대규모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의 북투빌 레시오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을 다시 해요. 자, 그 다음에 밸런싱 봅시다. 304밀리언 달러의 레비뉴를 했어요. 그죠? 매출이 있었고,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얘네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쓴 게 17.3밀리언 달러고, 2024년도에 손실이, 넷로스가 엄청 크죠. 114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그 넌 캐시 비용이 포함이 되었어요. 넌 캐시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돈은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장부상에 표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52밀리언 달러가 장부상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신중인수권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캡처를 해서 좀 잘 읽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레드와이어 주가가 1달러예요. 1달러인데 신주인수권이 미래에 이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잠재적으로 50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레드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달러입니까? 이거 50달러죠. 50달러를 부채로 분류를 해놔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게 2달러가 됐어요. 주가가. 그러면 나중에 신주인수권으로 바꿔줘야 되는 돈은 얼마가 됩니까? 100달러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50달러로 부채를 인식을 했지만 이 주가가 오르면 100달러가 돼버리잖아요. 커지잖아요. 그죠? 부채가. 그래서 요 부채가 그러니까 비현금성 부채가 이번에 얼마였다? 52밀리언 달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이거는 비현금성 자본 지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2024년도에 순손실은 114밀리언 달러는 아니고 한 6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2024년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손실이 비정기적인 요인에 의해 이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2밀리언 말고 또 뭐가 있냐? 이거 EA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기업들을 보면 때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거는 뭐냐? 자, 지금 14밀리언 달러를 이걸 손실로 지금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우주 관련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고비용이에요. 그리고 나사나 유럽 우주청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계약을 따낼 때, 고정가, 이거 픽스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고정가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지금 나사 프로젝트를 100달러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100달러로 안 돼. 120달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요 20달러가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달러를 나사가 주지 않아요. 유럽 우주청이 주지 않습니다. 왜? 얘는 이미 100달러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100달러만 줍니다. 그러면 이 20달러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이 상승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레드와이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4밀리언 달러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이거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머리 아프지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소송 관련 비용도 있고 거래 관련 비용도 있는데 소송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 10밀리언 달러를 얘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2021년도에 얘네들이 회계 문제가 있어서 이거 질질 끌면서 여태까지 왔고 아마 8월 달에 이 돈을 그 소송 건 사람들한테 지불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요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넷 로스가 얼마? 114밀리언 달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됐죠? 넷 로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 넷 로스는 한 62밀리언 달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 자본금이 126밀리언 달러가 있어요. 캐시 앤 쇼텀 뭐 인베스트먼트 한 거. 그래서 요거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2년 정도의 현금 캐시 런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그 엣지 오토노미를 제가 이제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900밀리언 달러가 넘게 지금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거의 100밀리언 달러 넘게 이거는 현금으로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캐시라고 했고 나머지 뭐 한 800밀리언 달러고 정확하진 않지만 요거는 지금 주식을 발행을 한다고 했어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요게 조금 불안합니다. 얘네들 너무 큰 돈을 주고 지금 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웃룩이 어떻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5개의 사업에 집중을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하고 있던 기초 인프라 있죠. 입증된 제품들을 계속 팔겠다, 잘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 및 공중 플랫폼 제공한다. 이거 뭡니까? 인공위성이랑 드론이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달 화성 탐사 지속하겠다.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뭐 파이어플라이나 인투이티브 머신에 들어가는 카메라 요런 쪽에 이제 부품 들어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부품이겠죠. 그 다음에 뭐 솔라 패널이 될 수 있을 거고, 요거 잘 팔겠다. 그러니까 뭐 1번이랑 3번은 조금 좀 이렇게 겹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처 오퍼추니티입니다. 옵셔널리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랄까요? 새로운 기술 개발? 자, 필박스를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미세 중력에서 뭔가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A, 이거 엣지 오토노미 한 거 있죠? 그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요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얘네들이 슬라이드를 주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공위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아까 뭐냐면 인공위성이랑 드론 얘기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했었는데, 자, 여기 보면 2025년 2월에 레드와이어가 지금 미국 우주군이랑 뭔가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테트라5라는 그거를 계약을 했었는데 연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인공위성은 마코, 즉 이제 GEO라고 하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이 마코 GEO가 뭐냐면, 자, 최초로 재급유가 가능한 정지궤도 위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위성의 연료 재보급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한다. 그 다음에 우주 작전의 유연성을 높인다. 요게 목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럽도 나왔어요. 유럽 우주청 얘기도 나왔고요. 라이트쉽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얘네들이 인공위성을 또 이제 제공을 하죠. 그 인공위성은 해머헤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요 이니셔티브는 조금 기간이 많이 멀었어요. 2032년도에 발사를 할 예정이고요. 어디다가 발사를 하냐? 적어도 화성 궤도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캡처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VLEO, 그 다음에 LEO, GEO. 여기 뭐가 있었죠? 아까 세이버 있었죠? 그 다음에 팬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의 트레셔랑 그 다음에 해머헤드가 있었어요. GEO에는 마코가 있었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 궤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레드와이어와 일을 함께하고 있는 미국, 유럽, 항공, 우주청, 그런 것들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캡처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골든볼이라고 해갖고 골든 스피어인데, 이게 좀 이제 필박스 얘기가 나옵니다. 필박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고체 나노 입자는
요거 골드 나노스피어를 이제 우주에서 생산하겠다. 근데 이거 왜 생산하냐? 이 입자가 암이랑 질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뉴스 잠깐 볼게요. 4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레드와이어가 이 골드 스피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대량 산업용 결정 생성기를 우주로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필박스보다 최대 200배 더 큰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4월 21일 날 ISS 우주 정거장에 보냈고, 거기서 뭘 테스트할 거냐? 금 나노체가 잘 만들어지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게 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필박스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표는 지금 이 레드와이어와 협업 중인 제약회사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필요하시면 캡처를 해보시고 뭐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엣지 오토노미 얘기 나오죠. 2025년 1월 달에 인수를 했고 총 925밀리언 달러를 줄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마감이 될 텐데 150밀리언 달러의 현금, 그 다음에 775밀리언 달러의 보통주를 지급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금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주가 만약에 지급되면 이 주가의 희석도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요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와이어는 지금 정지궤도, 그 다음에 저궤도, 극저궤도, 그 다음에 공중까지 모든 그 공중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엣지 오토노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엣지 오토노미의 매출 중 57%가 국제 방위 고객한테서 발생을 했대요. 이거 보통 이제 나토입니다. 나토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에 납품이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엣지 오토노미의 제조 시설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방위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뭐 이유는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트럼프가 막 이제 뭐 약간 좀 이제 이런 거 뭐 방위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유럽 자체에서 방위비 예산이 증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드론 쪽에 이 엣지 오토노미의 매출이 증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인수를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드와이어의 매출, 그 다음에 엣지 오토노미의 매출을 다 더한 아웃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려 매출이 304밀리언 달러에서 내년에는 605밀리언 달러로 늘 거다. 거의 2배가 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전 영업이익 에비타가 지금 2024년도에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증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엄청난 소식이기는 하죠. 근데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에비타가 플러스가 될지언정 현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직 조금 미지수다라는 거죠. 이거 900밀리언 달러가 넘는 돈을 현금과 주식으로 발행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조금 그래요. 이렇게 현금이 많았으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흑자 전환을 하니까. 심지어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에. 굉장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비타가 플러스로 올라갈 거다라고 방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2025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포지티브가 될 거다. 이게 포지티브가 되면 뭐합니까? 자, 이 공장, 기계, 장비 등에 필요한 투자를 다 하고도 현금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해 할 수도 있겠죠.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뉴스라기보다 좋은 것을 좋은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발표예요, 발표. 확실히 100%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현금 보유량 많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순현금 흐름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된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약간 투자자들이 얘들이 물론 엣지 오토노미를 사서 돈이 많이 나갈지언정 어쨌든 실제적으로 현금을 벌고 있으니까 현금 부족으로 인한 우려를 그걸로 줄일 수가 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타 플러스 이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이어는 이 정도로 뉴스를 좀 뉴스라기보다 그 소식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뉴스, 다른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다른 뭐 추가 사항 아니면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